우리 증시 특징들 살펴보는 증시 프리즘 시작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오늘 장은 좀 어땠습니까? 네, 간밤에 미국 3대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 약세장에 접어들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 증시도 타격을 입으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 다행히 어제 낙폭을 키운 탓에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늘 주요 지표들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8.91포인트, 1.09% 내린 2622.4에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2605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코스닥도 1% 넘게 하락 마감했는데요. 어제보다 11.4포인트, 1.29% 내린 870.14에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은 1230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어제보다 10원 가까이 오르면서 1240원에 가까운 1237원에 마감을 했는데 어제보다 0.81%나 상승을 했습니다. 환율이 1230원을 돌파한 것은 1년 9개월 만입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도 살펴보시겠습니다. 국제 유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어제 배럴당 119.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장중 한때 13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국제유가는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재 검토 소식에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이 지표들을 바탕으로 오늘장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 약세장 진입 미증시, 코스피도 타격, 환율 1230원 돌파 1년 9개월만, 그리고 개인 홀로 순매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 3대 지수가 어제 다 급락을 했는데 우리 증시도 그 영향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제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와 S&P 500이 2% 넘게 하락했고 나스닥은 3.6%나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전망은 더 좋지 않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는 미 증시가 약세장에 들어섰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유가 급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연준의 긴축 우려 때문에 향후 6에서 8주간은 위험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는 증시가 오를 때마다 매도하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미 증시는 우리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늘 1% 넘는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 장중 낙폭을 줄이는 듯 했지만 1.0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2% 넘게 하락하는 등 리스크를 일부 반영한 탓에 뉴욕 증시만큼 낙폭을 키우지는 않았지만 코스피는 3일 연속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전쟁 리스크가 진정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어제는 또 중국이 이제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입장을 내면서 좀 불안감을 키운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위태로워서 그런지 오늘 우리 증시에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5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4,100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원을 매도를 했는데 그보다는 폭이 좀 줄어든 상태고요. 예. 개인 홀로 순매수를 했는데 어제 개인 2조 원 넘게 사들였는데 오늘도 8,700억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에 개인 홀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원달러 환율이 1,2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이탈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네이버와 LG화학 등 시총 상위주들은 대부분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4개월 만에 7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69,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이제 개인들의 공격적인 저가 매수 이어지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모건 스탠리의 어떤 분석처럼 두어 달 정도 약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바닥이라는 시각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드디어 이제 선거입니다. 우리 자본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유력 대선 주자들의 어떤 공약들 분석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 사실 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공약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요. 특히 물적 분할 등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제히 규제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증시의 수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선 공통된 의견이지만 세부적으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MSCI 선진지수 편입과 함께 증권거래세 폐지, 그리고 배당 투자에 대한 절세 등으로 외국인은 물론 동학개미의 수급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수요 기반을 확충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겁니다. 우리 주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동학개미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잘 제공할 거냐. 이것이 또한 우리 시장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통한 이른바 개미 감세로
주가 부양은 물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당분간 그 양도세 없는 상장 주식 시장을 유지함으로써 투자 기반을 확충하고 수요 기반이 더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가가 뜨면은 개미들도 엄청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그대로 세금을 안 내고 가져갈 수 있다는 면에서 일종의 주식시장의 부양책 플러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내 자본시장 성장 잠재력인 유니콘 기업 육성 공약의 세부 내용에서도 여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유니콘 기업의 자금 조달 역할을 위한 주식시장 구조 구축에, 윤 후보의 경우 증시 상장 전 지원과 육성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들에게 민감한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폐지보단 개선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매도 차입 기간의 차별 금지를, 윤 후보는 담보 비율의 합리적 조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상장사 물적 분할과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규제 강화를 내세웠습니다. 물적 분할 시 소액 주주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다든지 또는 자회사에 대한 신주 인수권을 부여한다든지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따라서 스탁옵션도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같이 보유예수 제도를 철저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적 분할을 통해서 A가 자회사 B를 만들어낸다, 떼낸다 그럴 때는 그 B회사, 자회사에 대한 신주 인수권을 A회사, 모회사 주주에게 아예 부여를 해버리는 거죠. 시간의 매매라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장내 무한하게 막 그냥 뭐 몇십만 주씩 막 매도가 나가고 이러지 않도록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여기에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 선거.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약재의 증시 변동성 확대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증시 프리즘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